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25bp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최소 이제 두 번, 세 번 예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하는 뉘앙스로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크게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월이 막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거를 둘이 뭉실하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유하게 이야기하느라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아니 왜 이번에 고용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뭐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좀 지휘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이제 3번 정도 남았거든요. 그 3번까지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평화롭게 가자, 뭐 이제 이런 좀 뉘앙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재밌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상승했다라는 거. 냉정하게는 파월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거는 선물이 저렇게 상승하면서도 종목들이 딸려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EPS 빼고는 다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어떤 어닝에 대한 것들은 보통 예상 상회가 기본 이제 어떻게 보면 세팅값으로 깔고 가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장에서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죠. 굉장히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단기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 드립니다. 개인들이 인버스나 곱버스 잡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태생이 매수 플레이어인데 자꾸 반대를 보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잘 되면 막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위로도 말 그대로 싸대기 맞고 아래로도 싸대기 맞는 그런 엇박자를 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처럼 예상 외로 급등했던 장에서는 굉장히 이르게 뒤집어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권하진 않지만, 어찌되었거나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근을 고점 훅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더라도 곱버스나 이런 것들을 잡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다 크게는 410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되고, 기존의 4200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노릴 것인가인데, 수익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계속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사실 이 박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래 지지 자리인데, 이 구간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야지 하방이 열리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고, 그렇다고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 계속 이야기 드리죠. 신고가를 넘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명분이나 빌미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흐름이 교착 상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라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EPS 빼고는 대부분 하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간 올랐다가 밀려 내리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채권이고, 얘네 CDS 프리미엄이 지금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네가 가장 많이 계약한 애가 오픈 AI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 AI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신고가를 돌파한다 안 한다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종목이 더 중요한 구간이지 지금은 명확하게 세력들이 자기네들 어떤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시장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측하려고 해 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반대 방향을 보시는, 그러니까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4,100 이상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여기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민하게 잘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제 관점으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코스닥이 한번 좀 더 쭉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순환매가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